네, 젊은 의사협체가 주관하는 제30회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제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먼저 상호질문 시간인데요. 앞서 예고드린 대로 상호질문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분들이 서로 간에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후보자 한 분이 타 후보 두 분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을 요청받은 후보자분은 답변을 바로 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는 시간은 1분 이내로 짧게 좀 해주시고요. 답변 마찬가지로 2분 내로 길어지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 번까지는 추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요.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추가 질문의 경우 각 30초 내로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호 질문의 질문 내용은 질문 의사협체에서 주로 관심 있을 만한 질문이면서 또 당일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제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무관한 발언을 하신다고 보일 경우에 사회자에서 발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민 후보자분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 먼저 질문하고 하다가 두 분한테 같이 질문하고 한 분하고 나중에 일단은 그럼 한 분씩 이렇게 질문과 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임수음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임수음 후보는 현 37대, 38대 집행부의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유협회장 우측 자리 제일 첫 번째 앉아서 회무를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7대, 38대 집행부에서의 어떤 책임의식, 37대에서 벌어진 의협 100년 역사상 초유의 의협 회장 탄핵 사태에 대한 본인의 책임감과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7대 부학회장 하고 이제 38대 이제 최 회장님 부회장인데 어느 토론회 갔더니 수석 부회장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수석 부회장 얘기를 빼주셨네요. 똑같은 질문 하셨는데 글쎄요, 당연히 이제 같은 집행부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과는 같이 갖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대신 회무 참여, 그 다음에 의사결정 구조, 그 이행 단계에 그 시도이사회장으로서 와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여기 상근이든지 핵심 집행부하고 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서울시 회장으로서 그동안의 회무 경험 이런 문제 때문에 37대 때도 제가 많은 그 회의석상에서의 많은 그 문제점에 대한 반대 의견 내지는 충원, 38대 집행부에서도 옆에 최 회장님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싫은 소리, 사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고 개인적으로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의협 부회장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어쨌든 간에 그 의사결정된 거, 제가 반대를 했더라도 의사결정된 거에 대한 그 진행에 대한 책임은 같은 집으로 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탄핵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전혀 제가 관계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니까 추가 질문 해주셨습니까? 없으시면은 그러시면은 조인성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후보자님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제가 받은 그 자료에는 상호 질문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젊은 의사에 관한 문제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다른 질문도 괜찮은 겁니까? 그 관련된 주제 안에서 질문하시는 게 저희가 양해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용민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공의 수련 평가에 관련해서 대단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던 거에 잘 못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로 된 상황인데 다만 그 수련 평가의 구성 또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이제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건복지부나 혹은 병협이나 참여를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고 전공의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첨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공의 수련평가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실 것 같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야 될지 혹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정하고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 평가 기구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을 떠나서 저는 이것이 법적으로 전공의 특별법이나 특별법의 어떤 법적으로 당연히 이것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하위 변명이라든가 규정, 규칙에서 고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당연히 특별법이나 법으로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 나온 김에 그 구성에 대해서 전공의 협의회에서 사전 질의를 해 왔었습니다. 몇 분은 병협의 참여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협은 전공의 그 수련 평가의 대상자입니다. 물론 뭐 병원이라는 독특한 어떤 그런 병협이라는 위상이 경영자 단체의 입장이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를 받는 당사자가 구성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답변을 드린 사람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부가 참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복지부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차피 그런 독립되고 공정한 수련평가 기구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100번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은 복지부의 자체가 어떤 수련평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좀 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총론적으로 다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병협에서 이 수련평가를 수행을 해왔고 그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이해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병원들도 병협도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병역은 배제되고 그렇게 되면 복지부와 의료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니 그렇게 되면 정말 당사자가 빠져버려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이 합의된 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대안이 있으신 말씀 주시죠. 네. 복지부와 의협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착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의평원 있지 않습니까? 의학교육평가원과 같은 특별한 법적 단체를 만드는 것이죠. 공정한 평가기구가 법적으로 하는데 왜 복지부와 의협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공정한 평가, 수련평가 기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의대 교수님들을 비롯한 의학계 쪽의 어떤 우리 교수님들이 상당히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전공의가 당연히 자기가 수련받는 제도를 만드는 어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당연히 거기에 의견을 제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협도 그런 의미에서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승훈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무진 후보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그 전공의들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상한 결과 의협, 병역, 대전협이 동서로 참여하는 수련평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립적인 고도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병협이 불참해서 전혀 추진되지가 않았고 아마 3월 12일 날 개최될 공청회에서도 병협이 참석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협회장은 모든 직업을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협회장님 직접 갖고 계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병원협회와의 공조 문제는, 정책 공조 문제는 제가 회장이 되면서부터 가장 신경 썼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외부에서 볼 때는 대표하는 두 단체를 들려고 그러면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그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두 단체가 이렇게 공조가 좀 잘 안 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30월 때 보궐선거로 회장이 된 이후에 가장 신경 쓰고서 정책 공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 관계 복원에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양쪽 단체가 서로 MOU를 맺고 정책 공조하기로 합의서를 나눴고 또 그 결과 그 정책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의병협정책협의회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병원협회에서 지금 내부 문제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같이 논의하고 또 설득해 나간다면은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 문제는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최무진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번 3월 10일 투쟁 이야기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 좀 여쭈고 싶습니다. 조희성 후보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3월 10일 투쟁에 있어서 우리 전공의 참여에 인해서 정말 소중한 우리 2차 의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2차 의정 합의에 대해서 우리 회원투표로 파업 일보도 얻어냈습니다. 지난 인천 토론회에서 투쟁은 자회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전공의들이 소중하게 참여한 이 지난 3월 10일 파업 투쟁에 있어서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쟁은 자행이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파업은 자행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린 출마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파업 투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파업 투쟁이 강경해서 파업 투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업 투쟁은 우리에게 그동안 무엇을 줬는지 한번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파업 투쟁을 앞세운 의료계의 투쟁이 심심치 않게 있어 왔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었는지 또 파업 투쟁에 대한 결과로는 내부 분열과 매우 의료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생각을 합니다. 파업 투쟁으로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근본부터 생각을 하였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도 지난 3월 10일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현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또한 영업정지 고지서 이런 것들이 남는 파업 투쟁을 언제까지나 계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이번에
출마 이번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국민과 언론과 모든 노력의 외적인 단체나 여론은 우리와는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가해자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사가 가해자 구도로, 환자와 국민이 피해자 구도로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의 목표는 말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사회와의 설득과 연대로도 풀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방법이 있다. 또 정부와 떳떳하게 또 국회와 함께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기는 투쟁, 또 앞으로 제가 지향하는 투쟁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3월 10일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파업 투쟁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걸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난 의료계 잘못된 의료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순수한 열정으로 고귀하게 참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직접적인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호 의원은 30초 정도로 네, 전공의 선생님들의 파업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경기도의사회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3월 7일에 경기도의사 대표자들 회의에서 모여서 파업을 찬성한 입장이 3분의 1, 파업을 반대하는 입장이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또 나머지 3분의 1은 기권 혹은 의견 없습니다. 그날 공식적인 경기도의사회 대표자들 회의에서의 공식은 결론 없음으로 났음을 저희가 얘기했고, 이 내용은 회원들에게 일일이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신중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을 저희가 그날 회의 결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 전공의협의회의 경기도의사회 산하의 전공의협의회 파업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지만 그 내용과 뜻은 존중하는 바입니다.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부족하지만 일단 룰을 지켜야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 임수음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분씩 이렇게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 송호빈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거선이 출마이라 저희 라이벌인 임수호 의장 계십니다. 작년 3월 10일 3월 3일 파업 투쟁 앞두고 1차 의료발전 협의회였습니다. 3월 10일 파업 투쟁 이후 제2차 의정협의 있었습니다. 1차 의발협 때 협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당시 협회장이 저와 상의해서 협상을 결렬시키기로 했습니다. 1차 의료발전 협의회에는 전공의 수련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2차 의정협의에서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 이후 임수 회장께서는 1차 의발협과 2차 의정협의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 포함된 2차 의정협의안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이 빠진 1차 의료발전 협의에 똑같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뭔지 여기 전공의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1차 의발협 단장을 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장성인 선생님이 전 전공의회장 행정으로 기억이 되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의발협 협상하기 전에 아마 전공의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복지부하고 협의가 아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2014년도 아마 기억에 1월 19일인가 전공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아마 임시총회 정해진지 잘 모르겠어요. 총회에서 아마
의협회 대정부 투쟁의 전공의에 관한 아젠다는 넣지 않기로 제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그 장성현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1차 의협 협상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았다고 좀 기억이 되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마 언론 보도에 아마 제 기억에는 전국인들의 수령권 개선이 의발협 협상의 결과물이었다 이런 게 난 것 같은데, 그건 의발협 협상단이 아니라 의협에서 아마 제가 발표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하지 안 할게요. 수업도 안 끝나도 이제 좀 쉬어야 돼.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용민 후보부터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라이벌인 임수 회장께 질문을 한번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 표를 조금 잠식해서 갈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 기호 5번 송우빈 후보께 두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내 표 조금씩 가져가는 부분은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호 5번 송우빈 후보께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원총회 공약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 참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표를 의식해서 참 무책임한 공약을 들고 나왔다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사원총회라는 것이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중대한 일이 있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온라인 투표로 회원총의를 물어보자는 우리 개혁 특위의 안, 혁신 특위의 안 정도가 나는 상정돼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사원총회 공약을 현실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원총회에 동의하시는 거죠? 민법상 사법에는 사원총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게 무슨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비아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지난 3월 10일 그런 파업을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기억나시죠? 액티브로 하는 회원이 한 9만 정도지. 말은 11만, 12만인 거죠. 그 당시 5만 명 회원들이 참석을 해갖고서 4만 명, 80% 가까이 찬성을 한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뒤집어졌나요? 중간에 대한민국협회 산하, 시도, 지부장이라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갖고 대한민국협회 4만 명 찬성한 파업을 유보시키려고 3월 7일 날 변영호 대한민국협회장이 이 자리에 올라와갖고 파업하지 말라 기자회라고 당일 오후 7시 대전에서 몇몇이 아니다 저하고 두세 사람 빼놓고 대의원의 의장이라는 사람이 시도의장을 소집해서 파업을 철회하려고 했어요. 회원의 민의가 반영이 안 되는 대한민국협회가 이게 협회입니까? 제가 그래서 민법에 있는 정당한 권리인 사원총회와 회원 투표제를 정관에 명문화하겠습니다. 돈 안 듭니다. 시도의사회장 회의 한 번 하면 500만 원씩 드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협회 회원들한테 문자 보내면 전체 보내면 200만 원입니다. 이틀 받으면 400만 원이에요. 이게 내부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조금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부정하는 듯한 말씀은 참 유감으로 들리고요. 우리가 투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부 단합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원총회라는 것은 혁명적 상황이고요. 혁명적 상황은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약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죠. 답변 바라겠습니다. 전 시의사회장 3년, 도의사회장 6년 하면서 조인성 후보는
공약 이행률 80%로 했지만 저는 100% 했습니다. 단합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있는 충청남도 의사의 산하에 특별분해가 4개 있습니다. 회비납률 100%예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바꿉시다. 여러분이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의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모여야 의료계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후배들에게 또 반복됩니다. 기호 5번 소고비에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함께 바꿉시다. 네, 좋은 질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성 후보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질문에서 전공이 또 젊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 질문으로 국한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또 의료의 현안으로 왔습니다. 지금 저도 질문을 받았고 여러 후보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투쟁, 파업 투쟁에 관한 어떤 의견을 듣는 듯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부의 분열과 피해만 보는 파업 투쟁은 저희가 단죄를 선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투쟁에 관해서 하는 질문,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우리 추무진 후보로부터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날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날 시도의사회장 협의회가 열리는데 10월 10일 날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원격으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비보도를 전제로 거기 참석하신 시도회장님들과 우리 주무진 의협회장님께 합법적인 투쟁으로 시위를, 국정감사가 그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1인 시위를 우리 비대위원들 또 비대위원장이 가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굉장히 뜻밖의 발언을 우리 추무진 후보로부터 들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1인 시위를. 그 이유를 내가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생각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16기 시도회장들 대단히 놀랐고 지금까지도 의문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의견이 오가고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때 보건복지부 앞에 1인 시위를 만류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그것도 의료도 바로 세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 투쟁 방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내부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장이라는 분이 우리 생각하는 것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그 보건복지부가 1인 시위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건가, 겨우 할 수 있는 투쟁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협상력은 저희가 38대 집행부가 들어와서 정말 국회와 정부의 협상력을 갖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때 여기저기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국회 방문해서 사진 찍고 보건복지부 방문해서 앞에서 사진 찍고, 그게 여러분들이 협상력이 다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협상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집행부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빠른 협회의 안정화에, 여러분들의 지지하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아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단연코 우리 내부의 화합과 결합, 총체적인 우리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1인 시위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리의 투쟁 방법, 또 의사 표현 방법 중에 하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니만큼
고작이라든지 겨울라든지 하는 표현은 비상대책위원회 10개월 동안 있었던 전국에 있는 비대위원들의 명예를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또 질문은 아까 그 내용이 아니고 왜 보건복지부의 그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지 지금 답변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 그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폄하했다고 표현을 한 거는 조금 다시 제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한 거에 대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나갔던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의견도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협상력을 하는데 협상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협상력을 올리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의 보건복지와의 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때 상황은 아마 차차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기회가 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수ung 후보님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민 후보가 경쟁자라고 해서 저도 다시 한번 이용민 후보한테 질의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턴제 폐지 문제가 상당히 그 의견이 다양하고 논의가 한참 되다가 현재 유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민 후보께서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임수ung 후보께서 저를 경쟁자로 말씀하시니 한편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 인턴제 폐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또 이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우리 인턴 1년이라는 세월이 저도 그 아주 작은 규모 인턴 5명 있는 중소병원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샘플링 아침에 일어나면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오도 챙기고 하는 일이 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수련이라기보다는 잡물을 챙기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저희들이 그때 그 데모까지 했습니다. 우리 저기 그 간호사들이 파업하려 하니까 우리 그 IV 뭐 이거나 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것 아니냐고 막 교육수련을 내한테 따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놓고 보니까 제가 개원을 하고 보니까 그 과정도 필요하더군요. 사실 왜냐하면 간호사가 못하는 IV도 제가 해내고 이러니까 간호사들이 달리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인턴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턴이든 레지던트든 우리 수련 과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수련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면은 인턴이 폐지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론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의협 회장이 되면은 그 우리 의평원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그 새로 또 생길 수련평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커리큘럼을 그렇게 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것을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이제 수호진 후보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임수ung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그 전공의 시험 그 문제가 그 지금 대한의학회로 지금 위반이 된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그 협회에서는 입장은 이 전공의 시험 문제를 다시 의협이 주관하는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밝혀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공의 시험 문제 이거는 원래대로 의협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학회로 간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의학회로 가는 문제가 그 단기간에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의학회 복지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노한교 회장 재임 전에 아마 경만 회장 때부터 아마 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오랫동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회에서 넘어간 이유가 전문의 시험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외과 파트 전문의 시험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의협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항배 회장이 하실 때 의학회하고 의협도 저도 같은 스탠스였습니다. 의학회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설득도 드리고 같이 모임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학회로 넘어갔는데 아마 이게 미리 좀 논의했으면 좀 할 수 있었지만 이 법으로 정해지는 것처럼 갔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 어차피 의학회를 가져가더라도 의협이 다 책임지는 건데 이 문제는 의협이 있으면은 현재는 병역, 대등, 의학회 또 그런 식으로 나가서 참 하다 보면은 의협의 존재는 이제 개울이단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아마 전문의 보시는 의협으로 돌아오는 게 맞고 대신 의협이 센터에 있으면서 뭐 병역, 개원의협의 지역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단체의 위치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전문의 보시는 의협으로 다시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된 대한의사협회의 산하단체로 대한의학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거야 뭐 어차피 이해당사자들이 저희 그다음에 이제 의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의원의 의장님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의학회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된 당사자끼리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마 그런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로 성범인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인성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인 국회 방지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지속적인 언급을 많이 하셨죠. 작년 12월 제가 기사를 읽겠습니다. 2년 전 한 시도의사회장은 사무처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해당 직원에 따르면 이 시도의사회장은 머리가 썩었다거나 새끼 노예 등의 발언으로 인격을 모두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거나 너 같은 새끼는 고생을 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도 소송치 않았다. 이 시도의사회장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러지 않다가 단둘이 남게 되면 돌변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지식을 들었다. 이 사건은 해당 직원과 시도 회장이 합의하면서 유효하여야겠다. 당시 이 시도 회장은 직원에게 합의금 1,1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전공 선생님들은 수련 받으면서 폭행은 안 다니시죠? 폭행은 안 당하시죠? 이 기사에 대해서 조인성 회장님이 느끼시는 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사는 어디에 써 있는 기사입니까? 작년 12월 17일 헬스포커스의 기자 칼럼입니다. 그 질문을 왜 제게 하는지. 이 기사에 대해서 느끼는 점만 이야기해달라고요. 질문은 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시험에서 질문할 수 있고 이 기사를 제가 이걸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시간이 남으면 제가 추가로 더 질문 드리고. 지금 제가 그걸 답변 드려야 될지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좀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김성호 후보께서 답변 거부하지 말고 추가 질문 뭐 없습니까? 성호 후보님.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는데요.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지만 다음 순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보자님들께서도 뭐 긴 시간이 내지는 토론하시느라 좀 지치지
되었을 텐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서 저희 유권자들의 벌써 끝내면 어떻게 밤새네요.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밤을 새지 못해도 좀 더 이렇게 다음 순서 가능한 시간이 허락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자 패널 질문 시간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